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저는 19년째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경희대 한의대에 들어갔고 졸업하고 군 복무하고 나니 30살이었어요. 그리고 30대 초반부터 부원장 생활을 몇 년 했고요. 제가 지금 50대 초반이니까 한의사 생활한 게 20년 조금 넘죠. 한의사 생활 20몇 년 중에 19년을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연구와 치료에 저의 한의사 인생을 걸었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겁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치료된 환자가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면서 발전해온 것이거든요. 그 와중에 내가 연구하고 치료한 것을 학술적인 근거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박사 학위를 따고 2016년 이후로 꾸준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밝혀낸 것은 양방에서 똑같이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으로 진단받았다고 해도 사실 그 세부적인 원인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해줘야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제대로 치료된다는 것이고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원인은 모두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상부 소화기형과 염증형입니다. 대장기능 저하형과 부종형은 가끔씩 보입니다. 복냉형은 보통 상부 소화기형과 겹쳐서 많이 오고요. 순수한 복냉형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호흡기형은 다른 원인과 겹쳐서 오는 경우는 흔히 있고요. 호흡기형 단독으로 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흡기형 단독으로 궤양성 대장염이 발병한 환자가 있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2022년 7월에 처음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설사를 1개월 넘게 했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더랍니다. 지사제를 계속 먹었는데 그러다가 복통, 설사, 혈변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병원에서 내시경과 검사를 한 이후에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은 이후에 스테로이드까지 사용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네요.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신 것은 2025년 3월입니다. 이분은 궤양성 대장염이 발병한 시작부터가 코로나죠. 코로나는 사실 상기도 감염, 즉 감기 같은 것이죠. 이미 시작부터가 호흡기의 문제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호흡기 증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복통이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까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었죠. 양약은 아예 안 먹고 있다. 스테로이드나 다른 양약들을 다 써봤는데 효과가 없었으니까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대변은 하루 한두 번인데 무른변을 본다. 혈변이 자주 있다. 추위를 많이 탄답니다. 겨울에는 집에서도 양말을 신어야 된다네요. 특히 발이 많이 시립니다. 두통이 있다. 두통이 있을 때는 참을미를 한다. 울렁거린다. 식사량은 0.7인분이지만 식욕 양호하고 원래 평소에 소식한다. 이런 것은 잘 살펴줘야죠. 젊은데 식사량이 적다. 이게 상부소화기 문제인지 아닌지 잘 살펴서 가려줘야 됩니다. 배가 차갑다. 차가운 음식 안 먹는다. 입을 안 덮고 배를 내놓고 자면 배가 차가워지면서 설사한다. 항상 묽은 냉이 있다. 3월 26일에 대변 염증 수치인 칼프로텍틴 검사를 했더니 칼프로텍틴 수치가 1669점. 많이 높죠? 대변 자멸 반응은 1200점 초과로 양성. 혈변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상부소화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복진을 해보니까 상부소화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추위를 타고 배가 차고 자주 있는 두통이 있으면 차벌미를 한다. 추위에 민감한 것을 보여줍니다. 한의학에서 외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외부의 나쁜 기운에 침범당하는 것을 외감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코로나였고 현재 증상도 추위를 많이 타고 두통이 있다는 것, 이것이 소화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기형으로 판단하고 호흡기 문제를 치료하면서 소화기 염증을 함께 치료하는 처방을 투여합니다. 한의사들이 보면 이건 비염 처방인데 싶은 그런 약을 투여하는 거죠. 보통 일반 한의사들은 이 처방을 소화기 문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구 끝에 대장의 염증, 설사, 혈변이 호흡기 문제가 연관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장의 염증을 호흡기와 함께 치료해주는 처방을 써야 치료가 된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처방을 썼더니 4월 5일 아직 혈변이 나오지만 배에 차가운 것은 괜찮아졌다. 배 쪽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식사를 1인분을 하고요. 식욕이 엄청 좋아집니다. 두통도 없어지면서 참멀미가 같이 없어졌습니다. 4월 29일이 되니까 대변은 1회, 정상변, 혈변과 점액변이 없어졌다. 항상 묽은 냉이 있던 것이 70% 이상 좋아졌다. 5월 12일에 대변 검사를 해보니 칼프로텍틴이 704점, 2달 만에 절반 이상 떨어졌네요. 6월 2일에 대변 1회, 정상변, 혈변, 점액변 없다. 그런데 5월 19일에 누가 좋다고 해서 유황가루를 먹었는데 혈변이 있으면서 대변이 물러졌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뭐가 좋다고 카더라 하는 것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제가 궤양성 대장염만 해도 6가지로 분류해서 치료하잖아요. 누가 먹고 좋았다 라는 것은 나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면 모를까 잘 치료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6월 13일에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를 해보니 58점, 치료 3개월 만에 정상치로 떨어졌네요. 5월에 검사한 것도 704점이었는데 한 달 만에 정상이 됐죠. 치료가 적절하게 잘 들어가면 이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좋아지다가 8월 6일에 대변 검사를 다시 해보니 칼프로텍틴 수치가 7.4점, 정상 중에서도 너무 낮은 점수죠. 양약을 안 먹고 있으면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3월에 칼프로텍틴 수치가 1669점이었는데 5개월 만인 8월에 7.4점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졌죠. 대변은 1회, 정상변, 혈변, 점액변 없다. 손발이 엄청 차가웠었는데 엄청 따뜻해졌다. 배 차가운 것 없어졌다. 식욕 양호하고 식사량 1인분 소화 양호하다. 두통, 참멀미 모두 없어졌다. 재반 증상들이 너무 좋아졌죠. 이분의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한 처방이 소화기에 쓰는 처방이거나 염증을 줄이는 처방이 아니었다. 쉽게 말해서 감기나 비염에 사용하는 처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일반인 분들은 별 감흥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한의사들에게 이 처방으로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처방의 응용 방식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환자를 면밀하게 진료했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항상 엄청 자세하게 진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류의 환자들은 비염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환자는 궤양성 대장염만 아니면 딱 이 호흡기 처방을 써야 될 것 같은 환자네 하고 생각하고 치료하는데 다른 처방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혹시 이 호흡기 처방에 정증 같아 보이는데 이 처방 한번 써볼까 하고 호흡기 처방을 써봤는데 웬걸 이 처방으로 치료가 되네요. 그래서 더 많은 책을 뒤져보니 이 호흡기 처방을 실제로 옛날에 설사에 썼다는 기록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호흡기 처방으로도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할 수 있구나 하고 알게 된 거고요. 양방에서 왜 궤양성 대장염 치료를 못하고 있냐고요?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병원에 가면 혈액검사, 내시경 검사, 각종 검사반 쭉 돌리고 의사와 대면은 잠시 하죠. 의사가 내시경 보면서 대장에 염증이 많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이외에 소화는 잘 됩니까? 식사량은 얼마나 되나요? 비염이 있나요? 추위 타나요? 이런 거 물어보기나 합니까?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양방에서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 못하는 겁니다. 양방에서 치료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병원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평생 반복하고 살아야 되고 그 사이에 아파서 잃어버리는 시간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러다가 20년 넘어가면서 대장암 발병률이 올라가고 염증이 심해지면서 세포 이형성이 발견되면 대장을 다 잘라내자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서양의학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양약 계속 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계시면 결국 이렇게 되죠. 치료는 제대로 올바로 해야 됩니다. 이분은 몇 번 더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면 내시경을 해보고 치료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궤양성 대장염 중에서도 조금 드문 유형, 호흡기형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